여러분, 지금은 주가가 하락 구간입니다. 이 구간을 슬기롭게 잘 견뎌내야 멘탈이 한층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없다면 말이 멘탈이지 실제로 이런 구간을 지내봐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의 멘탈은 한층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3월, 9월, 12월 그때처럼 주가가 5%에서 10% 정도 빠지는 경우 어떻겠습니까? 쉽게 넘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작년 3월, 9월, 12월에 비해서 약 2배, 3배 이상 깊은 골이다 생각을 합시다. 지금 떨어지는 과정이고 마지막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떨어집니다. 우리 모두 각오를 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목표가 다 한 가지의 목표로 똘똘 뭉쳐서 나가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혼자 이 과정을 지낸다면 정말 힘들 것이에요. 이럴 때는 팔아야 되는 건지 더 사야 되는 건지 더군다나 초보자니까 감도 못 잡죠. 또 이렇게 떨어질 때는 얼마나 공포스러워요. 누구든지 다 공포스러워요. 이런 기간을 혼자가 아니라 우리 수많은 힐링 가족이 함께 하니까 잘 견뎌내야 됩니다. 주식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이거를 견뎌내지 못한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거를 견뎌내야만 앞으로 우리 목표 뭡니까? 생활비 쓸 것 아닙니까? 수십 년을 우리가 이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반토막 그동안 보면 닷컴 버블 때 있었고 또 2008년 금융위기 있었고 재작년에 코로나 때는 조금 덜 떨어졌지만 그때보다는 보통 30% 이상 떨어지는 경우도 앞으로 몇십 년 동안 보면 분명히 몇 번 또 올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이 기간을 잘 헤쳐나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국내 시장 봅니다.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코스피가 2800선이 떨어졌어요. 1.49% 하락해서 2792. 나스닥은 더 많이 떨어졌어요. 2.91% 하락, 915. 지금 900선도 위험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올해 들어서 제 기억으로는 기관이 세 번째 매수한 것 같아요. 6천억 매수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해서 21일, 그러니 오늘 빼고 지난 금요일까지 보면 개인이 4조 4천억 매수했어요. 4조 4천억. 외국인이 1조 8,500억 매수했어요. 기관이 무려 6조를 매도했어요. 그러니 기관이 6조 매도한 걸 거의 다 개인이 받고 일부는 외국인이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다 마이너스입니다. 셀트리온 하나만 빼고 다 마이너스 나왔어요. 우리가 모아가는 투자 중인 11종목 보면 가장 많이 하락한 것이 코덱스 2차전지, 국내 2차전지 종목들이 가장 많이 하락했어요. 그 다음에 코덱스 미국 팡플러스가 또 2%대 하락했어요. 딱 하나.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만 2.72% 상승해서 16,415원이 됐습니다. 저는 앞으로 차이나 전기차가 막 올라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작년 봄에 10,000원에서 몇 달 만에 20,000원까지 2배로 상승했죠. 그 다음에 20% 떨어진 거예요. 차라리 10,000원에서 그냥 꾸준히 지금까지 16,400원까지 왔다면 60% 오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차라리 그게 더 낫지. 그렇게 2배까지 급등했다가 다시 조정받는 것보다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다시 어느 정도 제 선에 왔으니까 지금 아마 이 가격들이 거의 바닥 같아요. 그러니 미국이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문제 안 됩니다. 앞으로는 작년 10,000원에서 20,000원 올라간 것처럼 그렇게 급등 원하지 않습니다. 한 달에 1%? 한 달에 1% 너무 적게 오르죠? 1년이면 12%가 아니라 그것이 한 15%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가 아니라 1% 오른 거에서 또 1%가 오르는 거고 또 그 1% 오른 상태에서 또 1% 오르는 거고 그렇게 복리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매달 1%만 올라도 1년이면 15%예요. 이것이 앞으로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꾸준히 오르내리겠지만 그렇게 평균적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는 성공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나가는 건 더 낫지. 아주 급등을 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고. 그럼 사람이 멘탈 관리하는데 오히려 더 힘들죠. 차이나 전기차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타이틀 보면 중국 2021년 신에너지차 판매 352만 대, 7년 연속 세계 1위, 7년 연속. 신에너지차. 앞으로도 세계 1위예요, 시장이. 중국 시장이. 그래서 중국에는 투자를 안 하지만 2차전지 투자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투자하는 겁니다. 세계 1등 시장을 왜 놓칩니까? 또 어느 정도 때가 되면 그때 털어버리면 되죠. 차이나 전기차 평생 안 가져가도 돼요. 어느 정도 때가 되면 우리 수익 몇 배 수익을 보고 난 다음에 딱 팔고 안전한 나스닥이고 필라델피아고 S&P 500이고 그쪽으로 또 옮기면 되죠. 그렇죠? 그때까지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자동차공업협회 올해 500만 대 돌파해서 2025년 목표 조기 달성 전망. 원래는 2025년이었어요. 500만도 판매 목표가. 2025년도. 지금 2022년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500만 대 넘어갈 것 같아요. 21년도에 352만 대 판매를 해서 전기차예요. 신에너지차. 7년 연속 세계 1위가 됐는데 중국에서는 원래 500만 대를 2025년으로 목표를 잡았었어요. 그런데 이걸 땡겨서 2020년에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정책 지원, 기업 혁신, 소비자 인식이 맞물려 판매량 급증. 전기차 충전소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각 성마다 충전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도 부족하죠. 앞으로 계속 판매를 하게 되니까.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가 신에너지차 판매량이 2022년 500만 대를 돌파해서 당초 목표로 삼았던 2025년 500만 대 판매 목표 앞당겨서 달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업협회 그 부회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중국 신에너지차 발전 추세가 겨울철 밀이 봄비를 만난 것처럼 쑥쑥 자라고 있다라고 비유까지 했어요. 중국의 신에너지차 보유량은 지난해 말 현재 784만 대예요. 전체 자동차의 2.6%라고 합니다. 이것은 글로벌 전기차 보유량의 절반이에요.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의 보유량이 784만 대예요. 지금 신에너지차. 근데 그것이 중국 전체의 2.6%. 근데 이것은 세계로 보면 반이에요. 반이 중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1등 시장이죠.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보면 중국의 신에너지차 연간 판매량 1위 BYD. 우리 BYD 투자하고 있죠. 차이나 전기차에다 구성되어 있어요. CATL, BYD, 홍콩 차이나 전기차 다들 비중이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BYD가 50만 대 판매 1등 했어요. 전체 신에너지차 시장의 18%를 차지했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40만 대 2등이에요. 그 다음에 니오, 샤퐁, 리오토 신에너지 자동차만을 생산하는 신흥 브랜드들도 각각 7만 대, 8만 대 판매하면서 10위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다가 알리바바, 바이두, 샤오미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다 자동차 기업 합작해서 자율주행 다 만들어내요. 또 신에너지 자동차 핵심 부품 배터리죠. 중국의 CATL 글로벌 배터리 시장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 아닙니까? 그러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앞으로 성장성이 있으니까 공모 엄청나게 달라붙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떤 사업을 하냐? 만약에 전기차 배터리 사업이 아니다. 그러면 돈 그렇게 안 몰렸어요. 앞으로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몰리는 거죠. 전 세계 전기차 탑재 배터리 약 30% 가까이 다 CATL이 잡고 있어요. 또 중국차 해외 진격, 한국차 수출 위협하고 타이틀이 나와 있습니다. 2021년 중국차 수출 첫 200만 대 돌파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중국의 내연기관차? 그거 말고요. 내연기관차도 수출은 하긴 하죠. 그러나 전기차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중국의 내연기관차는 정말 볼품 없었어요. 우리 현대나 이 독일 차들이나 일본 차들에 비해서 중국의 내연기관차가 제대로 팔렸습니까? 내수였죠. 그러나 전기차는 다릅니다, 앞으로. 또 하나 타이틀 봅니다. 전기차, 목표 미달하면 한 대당 60만 원 벌금. 차 업계 너무 부담. 어딘지 아세요? 우리나라예요. 전기차 생산 목표, 판매 목표 미달하죠? 한 대당 60만 원 벌금이에요, 우리나라. 내년부터 정부가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이 제조사에다가 벌금성 기여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당장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보면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국내 자동차 5사 목표량만큼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답니다. 24일 오늘이죠.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기 수소차 보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 목표 미달 차량 한 대당 60만 원의 기여금을 내년에 부과하고 2029년까지는 이것을 단기적으로 확대합니다. 그래서 2025년 되면 대당 60만 원, 2026년부터 2028년에는 150만 원, 2029년부터는 대당 300만 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차이나 전기차가 16,000원 이하 바닥에서 다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급상승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차분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2만 원 고점에서 사신 분들 16,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16,000원에 매수를 하게 되면 평균 매입가가 18,000원이 돼요. 그렇죠? 2만 원, 16,000원 사이가 18,000원. 그러면 현재 지금 차이나 전기차 주가가 쭉 올라가서 18,000원 되면 그때는 제로 포인트가 와요. 그때부터 이제 손익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18,000원. 그런데 무서워서 용기를 못 내고 16,000원대 못 샀어요. 그럼 조금 더 올라오고 난 다음에 18,000원에 샀어요. 2만 원에 샀고 18,000원. 그러면 손익분기가 19,000원이 되죠. 그죠? 평균 매입 단가가. 그것도 그나마 괜찮아요. 근데 2만 원에 샀는데 16,000원까지 떨어진 걸 무서워서 사지를 못하고 막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다가 2만 원 다 오니까 이제 안심돼서 그때부터 또 사기 시작해요. 그건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저가일수록 그러니까 돈이 사야 될 돈이 없는 사람들 말고 그분들은 당연히 기다려야죠. 매달 월급이 나온다든지 내가 살 수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 은행에 무슨 저금을 해놨든지 보험을 넣어놨다든지 이런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만 원에 샀어요. 높은 가격에. 근데 16,000원대 이때 적극적으로 사놔야 매입 단가가 평균 매입 단가가 내려가는 건데 무서워서 사지 못하다가 점점 올라오는 거 보고 18,0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럼 그때 사요. 그래도 평균 매입 단가가 19,000원 되는데 그래도 못 사고 있다가 2만 원 다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사기 시작해. 그 사람의 수익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저가에 매수하는 사람 수익이 훨씬 높은 거죠. 주식은 당연히 오르내립니다. 20% 이상 당연히 떨어집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반토막이 납니다.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공포에 매수하는 거라고. 또 매수할 능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기다리세요. 다 제 가격 올라옵니다. 이런 걸 거쳐놔야 앞으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주식시장에 살아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 정말 없으면 좋죠. 편안하게 투자했으면 좋죠. 그런데 주식시장은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을 다 견뎌내야만 합니다. 앞으로 주가가 지금보다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구간을 슬기롭게 잘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실행가족 여러분 사랑합니다.